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2월 26일 과학기술전당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건축미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최신 과학기술 보급 거점으로 꾸리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부총장 박태성 동지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2014년 6월 쑥섬의 과학기술 보급 중심을 건설하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이름도 과학기술 전당으로 명명해 주셨다고 격정 속에 이야기했습니다. 예로부터 쑥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 이름이 유래된 여기 쑥섬을 과학의 섬으로 개발할 때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2월 26일 찬바람 부는 현장에까지 몸소 나오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 창건 이른돌을 맞으며 많은 대상들을 건설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대상이 과학기술 전당이라고 하시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과학기술 전당을 훌륭히 일도세요. 정말 이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앞서 나가려는 조선의 결심을 온 세상에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부총장 동지는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과학기술 전당을 전체 인민이 찾아와 마음껏 과학기술을 습득하는 정돈 집으로 훌륭히 건설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도 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현지에서 모두 풀어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과학기술 전당의 사명에 대해서 통속적인 가르침을 주셨다고 뜻깊은 그날을 돌이켜보며 유승국 초장 동지는 얘기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은 과학자, 기술자들 뿐 아니라 전체 인민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전당, 선진과학기술 보급의 중심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자동차들이 쉼없이 연유공수에 와서 이 연유를 공급받고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과학기술 전당에 와서 최신 과학기술 지식을 끊임없이 배워가도록 해야 한다고. 이 과학기술 전당은 과학기술 정보를 끊임없이 유통시키는 이 보급 거점이 되어야지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과학기술 전당 건설을 닥치는 것과 함께 운영 준비 사업도 동시에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2015년 10월 27일 훌륭히 완공된 과학기술 전당을 또다시 찾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을 전진시켜 미래로 가려면 누구나 과학기술을 알아야 하며 과학기술을 알자면 과학기술 전당에 와야 한다고 과학기술 전당은 광명한 미래로 가는 열차의 차표를 팔아주는 매표소와 같다는 뜻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6년 새해 초다침 과학기술 전당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의 준공은 우리 당이 과학전술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과학기술 전당 운영을 잘해서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과학기술 강국화, 인재 강국화 실현에 크게 이바지해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셨다고 김광수 초장 동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지난 2월 6일에 진행된 지방발전 20승 10정책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은 과학으로 전면적 국가붕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웅지를 보여준 또 하나의 계기로 된다고 하면서 당의 지방발전 정책을 실현하는 데서 과학기술 전당이 차지하는 몫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기술 전당에는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대한 규모의 자료기지가 구축되어 있고 또 국가자료통신망과 이동통신망을 통한 여러 가지 형태의 보급 체계들이 개발 도입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현재까지 우리 전당을 찾은 참관자들과 독자들의 수는 9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내과학기술 전시관들 가운데서도 어린이 꿈관, 기초과학관, 과학기술 발전 역사관, 그리고 응용과학기술 사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수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과학기술 전당에서 정보 봉사를 받으며 과학으로 단위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는 취재 과정에 과학기술 전당의 어디서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높은 배움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고, 가까운 앞날에 우리 당의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구상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위대한 당의 손길 아래 지금 우리 조국에서는 공화국의 근 80년 사이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자랑찬 현실, 전국 도처의 부흥의 제부들이 연이어 솟구치는 희한한 전변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20개 시군에 펼쳐진 이 가슴 벅찬 현실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첫 해과업을 완벽한 실체로 이뤄내기 위해서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혁명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매일과 같이 전해지는 지방 중흥의 새 소식들은 지금 온 나라 인민에게 크나큰 기쁨과 궁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소중한 성과를 안아오시려 바쳐오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지방발전 정책 실행이라는 대영단을 내리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제일 마음 쓰신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일꾼들의 사상 관점과 사업 태도부터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최고인민의 제14기 제10차 회의와 당중앙인의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 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계기들에서 지방의 현 실태를 관조적으로 대하는 일꾼들의 태도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시고 지방을 강화해서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그 위에 더 높은 탑을 쌓아 올리자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의 국가건설 전략이라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이 회의들은 우리 일꾼들이 당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지방발전을 위한 사업에 운명을 걸고 분발에 나서게 한 확고한 계기점으로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방발전 정책 관철에서 이 뚜렷한 목표와 계획, 또 과학적인 기준과 방법론을 틀어지고 나가도록 하는데 큰 우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지난 시기 지방발전 사업이 잘 되지 못한 것은 이 사업을 많은 경우에 지방 주체에 맡겨둔 데 중요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방 발전과 관련한 국가적인 지도 체계와 보장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노력과 자재, 자금 보장을 비롯한 모든 문제들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해 나가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인민군대가 지방 건설을 직접 맡아 수행할 때 대한 문제, 또 이제 그 공장들이 규모와 현대화 수준을 바로 정할 때 대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지방 발전 정책의 완벽한 실행을 위해 밝혀주신 문제들에 대해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탁월한 예지와 비범특출한 안목으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 관철 사업은 첫 해부터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리상과 리념을 굴줄에 반영하기는 쉬워도 그것은 결코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나 흐르는 시간이 절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반드시 정확한 투쟁 방침과 올바른 방법론에 기초해서 혁명적인 결단을 내리고 대담한 실천 행동으로 옮길 때라야 비로소 쟁취할 수 있다고 하시며 지방 중흥을 위한 헌신과 로고의 날들을 끝없이 이어가졌습니다. 지난해 정초부터 중요 회의들과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으로부터 시작해서 12월의 마감 날들에 이르는 2024년의 날과 날들에는 정말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 집행을 위해 바쳐오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자업들이
뚜렷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군알들 중에는 북방의 높은 산중에 오르시어 지방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간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육사위 군알도 있고 또 늘려져 있는 태장 밧줄이 언제 배 추진기에 감길지 모르는 위험한 백길도 있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길에서 만짐에 만짐을 덧넣으시며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이 자극도는 그대로 지방변혁의 자랑스러운 실체들이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의 구원의 나라에서도 또 육사의 구원의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방의 중흥이라는 이 역사적 대업이 당과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수립되고 훌륭한 실체로 전환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웅변으로 됩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창조의 고장을 높이 모신 끝없는 존엄과 궁지를 깊이 간직하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용도 따라 가까운 앞날에 우리 국가를 모든 면에서 세계를 확보해 앞서 나가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반드시 일도 세울 것입니다. 전국 농군맹 일꾼들의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가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백두전구의 지축을 흔드는 천리준마의 말발굽 소리를 높이 울리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으며 답사행군 대원들은 보천보 혁명전적지, 리명수 혁명사적지, 청봉수경지, 건창수경지, 대영단 혁명전적지 등을 답사했습니다. 답사행군 과정에 농군맹 일꾼들은 항일발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 모임과 문답식 학습 기억연, 혁명가요 대열합창 경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 사업들을 진행했으며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공장, 삼지연 들쭉 음료공장 등을 참관했습니다. 삼지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가기 위한 전국 농군맹 일꾼들의 결의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농군맹 중앙회의 위원장 한종혁 동지, 관계부문, 농군맹 일꾼들, 답사행군 대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 바쳐 옹이한 항일 선열들처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 전야마다의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농군맹 조직의 위력을 백방으로 과시해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했습니다. 주체의 혁명 전통을 대루리오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어기는 계획의 성과적 완결을 위한 토쟁기세가 더욱 거세되고 있는 속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에서 2월 인민경제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됐습니다. 사회주의 전민족 발전회로의 첫 단계 개척토쟁, 변혁토쟁을 결속하게 될 올해의 진군길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영웅적 노동계급의 혁명적인 창조번대와 철저한 관철 정신의 기세찬 분출입니다. 지난해 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세멘트를 도생산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전인민족 총진군의 전의에서 기적적 증산의 봉화를 지켜둔 상원 노동계급이
1월 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데 이어서 2월에도 세멘토 생산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믿음을 명철처럼 간직하고 수령의 그 믿음에 절대 충성, 애국의 신념으로 보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상원 노동계급의 전통적인 투쟁 기풍이고 투쟁 기질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경례하는 송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은 상원 노동계급이 계속적 증산을 낳게 하는 혁신과 창조의 원동력으로 됐습니다. 당에서는 우리 상원의 노동계급을 애국투쟁, 중산투쟁의 전열에 내세워주었습니다. 우리 기업소 우리 일터 어느 사업관에 가봐도 당의 신과 기대,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우리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대중의 사상만 발동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소리 진리로 새겨하는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은 당 앞에 다진 맹세를 무조건 철저히 실천하기 위한 증산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공세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일꾼들과 기술자들이 현장에 내려가 노동자들과 집체적 협의를 하는 과정에 좋은 안들이 제기되고 그것이 실제 생산에 도입돼서 연합기업소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여 소속노를 비롯한 솔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는 등 생산 계통들의 정상 가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기술 실무적 대책들을 따라 세워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일평균 3.2%의 증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월이 들어와서도 돌발적인 조건들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기업소에서 자체를 키운 많은 인재들에 의해서 설비 만가동을 보장하고 생산 장성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원 노동계급의 중산투쟁에 호응해서 순천 세멘트 연합기업소에서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수천 톤의 세멘트를 증산했으며 손내리 세멘트 공장에서도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 장성에 이바지하는 여러 건의 창의고안을 받아들여 계획 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했습니다. 경제건설의 1211거지를 지켜선 강철 전사들이 철강제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당의 부름에 호응해서 가감한 중산투쟁을 벌이는 상원의 노동계급처럼 철강제 중산으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부어주려는 우리의 강철 전사들의 결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책제철 연합기업소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산소열법 영광로의 능력을 일충 제고하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선철 생산 실적을 1.6배 이상으로 장성시켰습니다. 황해제철 연합기업소와 천리마지강 연합기업소의 강철 전사들도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과 기풍을 본받아 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차지당 쇳물량을 부쩍 늘렸습니다. 화학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이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비료 생산과 제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주의 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줄 일념 밑에 남홍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공정 간 협동을 강화하고 생산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월 계획을 114%로 완수했습니다. 흥남 비료연합기업소의 비료 생산자들이 생산 공정의 기술 개선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많은 연료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계획보다 수천 톤의 비료를 더 생산했습니다. 인민경제 전반의 장성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전력공업 부문의 노동계급도 생산적 악량을 일으켜 2월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한편 실적 총화와 평가 사업을 의의 있게 진행하면서 대중의 창조적 재화 적극성을 개발시켜서 계획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성천강 화력발전소, 평양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화력발전 부문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보일화 관리 운영을 과학적으로 하고 석탄 미분도와 공급량의 균등성을 보장하면서 열 효율을 부단히 높여서 생산에서 뚜렷한 실적을 냈습니다.
수풍발전소, 서두수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 단위들에서도 계절 조건에 맞게 수력 구조물과 성전 계통에 대한 관리 운영을 능동적으로 하면서 계획 수행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온 나라에 활화로 타오르는 증산투쟁 절약운동의 불길 속에 석탄, 기계, 채취, 철도 운수, 리모 부문을 비롯해서 인민경제 전반이 기세차게 전진했고 각 부문별 2월 인민경제 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됐습니다. 당 창건 88시대는 뜻깊은 올해를 드높은 증산 성과로 빛내기 위해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증산투쟁, 창조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야수적 만행을 폭로하는 수산리 계급가 현관에는 얼마 전 한 애국자의 유해에 박혀있던 5개의 대못이 새로 전시됐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이 5개의 대못에 대해 김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정수 관장 동지는 그 5개의 대못은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석후퇴 시기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에게 무참히 학살된 당시 수산면 가흥리 불학세포위원장이었던 리태환 동지의 유해에 박혀있던 것인데 2024년 12월 그의 자손들이 할아버지의 묘를 이설하는 과정에 발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리태환 동지의 유골 머리뼈에 15cm나 되는 이런 큰 대못이 박혀 있었고 두 무릎뼈와 발뼈들에 4개의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직도 리태환 동지의 일가 친척 20여 명이 여기 수산리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다면 어떻게 돼서 리태환 동지의 유해에 5개나 되는 대못이 박혀있게 됐는지.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석후퇴 시기 수산 땅에 기어든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학살 명부를 만들어 놓고 100가지나 넘는 잔인한 살인 방법으로 강점 46일간의 면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50여 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대상이 바로 당 정권기관 일꾼들이었습니다. 해방전 저의 할아버지는 서장농이었습니다. 리태환 동지의 손자 리정혁은 해방 후 할아버지는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으로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애국미를 나라에 바쳤고 조선노동당에도 제일 먼저 입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수산면 가흥리불학 세포위원장으로 사업한 리태환 동지가 제일 미워한 것은 나라의 은덕을 모르고 너덜하게 살아가는 건달꾼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제일 먼저 치안대에 가담한 이놈들은 불학당 세포위원장인 리태환 동지를 잡으려고 피눈이 돼서 돌아쳤습니다. 인민군대에 원어물자를 실어보내느라 뒤늦게 후퇴의 길에 오른 리태환 동지는 가흥리 불학에서 22열이 떨어진 곳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던 계급적 원수들에게 체포됐다고 합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 할아버지를 연치한 대실에 가둬놓고 정말 악착한 고문을 들이대었다고 합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저희 아버지는 연치한 대 범죄에서 반죽음이 되고 정말 얼굴에 피투성하게 된 아버지를 리정혁의 아버지는 생전에 자식들에게 난 10살 때 면치안대실 창문 너머로 너희 할아버지를 무참하게 고문하는 치안대 놈들의 몰골을 직접 보았다. 그때 피투소이가 된 할아버지를 본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리태환 동지의 자손들은 지금껏 우리는 할아버지가 놈들이 수산 땅에서 쫓겨가기 전에 400여 명의 애국자들과 함께 밤 창고에서 불에 타서 학살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에 묘를 옮기면서 놈들이 할아버지의 머리에 대못을 박아 학살한 다음 시신마저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한 데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처참한 두벌 죽음을 당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혁명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산일을 취재했지만 그때마다 보아오던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만행을 보여주는 미술 작품들이 결코 형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70여 년 전 야수적 만행의 재현이라는 것, 가장 잔인한 원수들의 만행을 이 그림들에 잊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새 세대들은 계급 교양관들의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을 무심히 보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형님과 함께 할아버지 묘를 이설하는 과정에 저는 사회안전기관에서 20여 년간 복무해온 리태환 동지의 손자 리정복은 지난 시기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에 의해서 학살된 애국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에도 참가해서 끔찍한 만행의 증거물들을 많이 목격했지만 이번에 할아버지의 유해에 박혀있는 5개의 대못을 보았을 때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을 사람들은 형상적인 표현으로 알 수 있겠지만 자기는 그때 실제로 그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저 대못이 할아버지의 발바닥과 무릎, 머리에 박힐 때의 그 모진 고통에 대해 상상해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정복은 놈들이 할아버지의 지절을 꺾고 붉은 사성을 뽑아버리려고 무릎과 발바닥, 정수리에 대못을 박았을 것이라고, 할아버지의 유해에 박혀있는 대못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뽑을 때의 심정은 자기의 가슴에 그 대못들이 박히는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귓전에 울려오는 전쟁의 3년간의 노래와 함께 3년간에 걸치는 전쟁의 처절함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았고, 리태환 동지만이 아닌 피 맺힌 눈알을 품고 이 땅에 묻힌 영혼들의 피절은 절규가 가슴 아프게 메아리쳐 왔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피 맺힌 눈알을 안고 혁명보이, 제도보이, 인민보이의 군복을 입은 리태환 동지의 손자 리정복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놈의 개가 돼서 우리 할아버지를 학살한 치안대 놈들은 나라의 은덕을 모르는 건달꾼 불량배들이었다. 평화로운 오늘에도 항상 높은 계급의식을 가지고 인민과 인민의 탈을 쓴 원수들을 가려보아야 하며 그런 자들을 철저히 박멸해야 한다. 그래야 공화국 정권과 자기 자신의 운명도 지켜낼 수 있다. 이것이 선열들이 피 흘려 지켜낸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고 그들의 원한을 푸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리정복은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우리 공화국 정권에 충실했던 사람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학살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제도를 옹호하고 끝까지 따르려는 공화국 국민들의 정신적 기둥, 신념의 기둥을 꺾으려는 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이 피에 잠겼던 1950년의 가을로부터 70여 년이 흐른 오늘, 원수들이 리태환 동지의 머리에 박았던 대못에서 피자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저 대못들도 녹슬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피 맺힌 원한,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과 끝까지 결선하려는 투철한 대적 의지는 조금도 삭막해지거나 약화되지 않습니다. 참관자들은 리태환 동지의 유해에 박혀있던 이 대못들을 보면서 어젯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몸에 대못을 박았던 놈들의 후예들이 오늘은 저 괴뢰 한국 땅에서 매일 매시각 별의별 추악한 짓을 다 고안해내면서 이빨을 사려물고 미친듯이 발악하고 있다.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무자비하게 철저히 소멸해야 할 우리의 주족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녹슨 대못들을 보면서 기자는 계급 투쟁의 천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놨습니다.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계급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 우리 세대의 계급적 자각과 조적관이 흐려진다면 애국자들의 머리에 대못이 박히는 피의 참극이 되풀이되게 된다. 우리가 녹슨 저 대못들을 잊고 계급 투쟁의 천리를 모른다면 오늘도 복수를 부르는 살아있는 영혼들은 영원히 죽게 된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원수들이 남아있는 한
절대불변의 조적관 결전 의지를 절대로 흐리지 말라. 계급적 원수들에게 추호의 자비나 관용도 베풀지 말라. 케니아에서 가물로 식량 위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나라의 재해관리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수가 지난해 7월에 100만 명으로부터 현재 215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5월까지 그 수는 약 28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가물이 지속됨에 따라 모기풀과 물이 부족해서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이 나라의 서북부 지역에서 우유 생산량이 25 내지 4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에콰도르의 남부 지역에 무더기비가 내렸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면서 주민지대들이 물에 잠겨 2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수십 채의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400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습니다. 해당 기관은 6개 주에 비상사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남부의 여러 나라에서도 장마철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잠비아의 루사카에서는 며칠째 내린 무더기비로 큰 물이 나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짐바브웨에서도 폭우로 학교와 보건시설, 도로와 다리 등이 심히 파괴됐습니다. 이 나라의 민방위 기관은 지난해 10월 장마철이 시작된 이래 폭우로 인한 각종 재해들로 사망자 수는 60명, 부상자 수는 9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사이에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지만 올해 1월부터 폭우가 쏟아지어 각종 재해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네팔의 중부 지역에서 리히터 척도로 5.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살림집이 파괴됐으며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수도 까트만두에서도 진동이 감축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와데 현에서 산불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 발생한 산불로 26일 현재까지 600헥타르 이상의 면적의 산림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산불로 한 명의 목숨을 잃고 84채의 산림집이 피해를 입었으며 1340세대가 소개됐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연구사들이 심근 비대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심장 졸개술을 이용해서 비대된 심근 부분을 제거했는데 이 수술은 공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해서 매우 위험했고 후유증도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사들은 회전식 날이 있는 새로운 수술 도구를 개발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비대된 심근 부분을 짧은 시간 동안에 정확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술 과정에 환자의 심장 박동을 정지시키지 않고 수술 시간이 30분 내지 4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후유증도 매우 적다고 합니다. 최근 건설 부문에서 수지 어물을 적극 재생 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지 어물을 이용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분쇄한 수지 어물을 골재와 1:1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170도씨의 온도에서 가열하는데 이렇게 하면 골재에 수지 피막이 씌워집니다. 여기에 다시 160도씨까지 가열한 력청을 섞어준 다음 120도씨의 온도에서 도로에 깔아줍니다. 이렇게 건설한 도로는 방수 효과가 좋고 매우 견고하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수지 어물을 주원료로 해서 수지 지붕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분쇄한 수지 어물과 파지를 7:3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생산 후름선으로 통과시킵니다.
이때 혼합물 위에 섬유를 붙여주고 가열한 다음 압축합니다. 다음 연마 공정을 거치면 지붕판이 완성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날씨 변화를 보면은 이동성 고기압과 초기압의 활동이 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1월 때에는 기온 변화가 심해지게 되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한 주일간의 기온 변화를 보면은 2월 25일과 26일에 평년 정도였던 기온이 27일부터 급격히 높아지면서 3월 1일에는 평년보다 5.2도나 높아서 날씨는 푸근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다시 평년 정도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지난 2월에 기온이 매우 낮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가을밀보리의 되살이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8일부터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날씨는 푸근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모든 용농 작업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기압권의 용량으로 함경북도와 량강도, 라선시에서 개였다가 흐렸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4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3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2도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설을 동반한 10 내지 2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서 폭설, 많은 눈 주의 경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폭설과 많은 눈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권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2 내지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북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2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3월 5일 수요일, 스물레절기로는 경칩입니다. 스물레절기의 세 번째 절기인 경칩은 땅속에서 겨울을 나던 벌레들이 얼음이 녹고 우레가 울며 비가 오는데 놀라 잠에서 깨어 꿈틀거리는 때라는 뜻으로서 봄 기온이 완연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일은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10cm 미만의 눈이 내린 후 중차해이고 특히 강원도의 북부쪽 지역에서는 10 내지 15cm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5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18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위주 지방으로서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 한때 흐린 후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 한때 흐린 후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흐린 후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 한때 흐린 후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온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중차해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 한때 흐린 후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조선동해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일고 조선 소해 해상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